네, 안녕하십니까. 코이카 보건 전문관 차승만입니다. 저는 한 20분 정도 코이카에서 그동안 기생충 또는 NTD 사업을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의 이 자리는 우리가 코이카 사업을 단순하게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지해 주시오라고 홍보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잘하고 있는 부분은 홍보를 하고요. 또 반성할 부분은 또 우리가 함께 반성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갭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DA 현재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코이카 사업이 1년의 코이카 사업이 어떻게 자원이 배분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나눈 다음에 최근에 코이카 사업의 현황, 그리고 특히 전염성 질환, NTD 질환 관련된 사업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업들을 수행하고 나서 얻은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번 반복되어서 제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MDG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NTD라는 단어가 SDG에서 명시되었다는 것이 큰 진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 SDG에는 이 NTD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다 언급되고 있어서 이것이 NTD만의 이제 NTD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된 것이냐라는 그 확언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단어가 주요 타겟에 들어갔다는 것은 큰 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1년, 15년에 저희 코이카 보건 전략이 있었고, 앞으로 2016년에서 20년까지 코이카 전략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요. 저도 이거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좀 놀랐는데, MDG에 반영되지 않았던 NTD 사업이 코이카 전략에는 이미 5년 전에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오충현 전문관이 전략을 작성한 그 장본인인데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이카 전략은 NTD를 이미 5년 전부터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NTD 관련된 전략의 주요 이제 세부 목표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질병 예방과 치료 이외에 지역 정부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 세 가지 세부 목표를 두고 이 전염성 질환의 관리를 제대로 해보자라고 전략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현재 2016년 앞으로 5년 동안 끌고 갈 전략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보건 전문관이 저희 팀 내에 3명이 있는데 오충현 전문관이 역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단 내외 그리고 학계 여러 전문가분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만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NTD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향후 5개년간의 전략에도 NTD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고 명시하고 있고, 지금 이런 학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더 주목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 생각합니다. 우선 1년의 코이카 예산에서 이제 보건, 다자사업, 양자사업 다 총칭해서 약 877억 정도가 작년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코이카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10% 안팎의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조금 한 3-4년 전에 예산에서 좀 줄어든 이유가 그 3-4년 전에 대형 병원을 짓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 대규모 병원에 투여된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높았었고, 특별하게 보건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좀 크리틱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전염성 질환의 작년 한 해에 약 500만 불 정도의 예산이 이제 다른 기관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지입니다만 500만 불 정도 예산이 쓰이고 있고요. 전체 보건 예산으로 따지면 한 5% 정도가 되겠죠. 5에서 6% 정도가 쓰이고 있는데, 이 패턴을 보면 패턴이 없습니다. 패턴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전략에 NTD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했지만 그 전략을 강제할 만한, 또 구현할 만한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전략이 실제 그 전략에 따라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좀 스스로 반성을 해보고요. 현재
뭐 아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코이카의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이 본부에서 주요 우선순위로 예산을 짜서 할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원국에서 요청하는 요청 베이스로 인해서 사업이 선정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뭐 간단하게 논의해 보자면, 모자보건의 예전에 이제 무스코카 이니셔티브 때 코이카도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로 커미트먼트를 하고 나서 나중에 봤는데 그 커미트먼트한 부분에 대한 디스버스먼트가 초과 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모자보건의 중요성이 워낙 국내외 안팎으로 강조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모자보건이 회자됐기 때문에 국제보건학회에서 모자보건의 어떤 영역을 모르거나 모자보건의 중요성을 간과할 경우에는 거의 문외한의 취급을 받는 그런 분위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자원 배분의 전략과 자원 배분과의 약간의 괴리가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학회라든가 대국민 또는 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NTD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요청 베이스, 현재 상황에서도 요청 오는 사업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와시 사업도 제가 조금 몇 가지 강조를 할 건데요. 와시 사업은 약간의 패턴이 보였습니다. 꾸준히 일단 전체 총액도 일정 부분 증가세에 있고요. 아프리카 지역에 좀 많은 예산이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와시와 전염성 질환으로 따로 구분해 봤는데, 전염성 질환에는 특별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고, 식수 사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이카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는 섭사하란 아프리카에 있는 사업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뭐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한 강조가 보이진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 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다양한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소 백화점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한미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의 자세한 소개는 저 이후에 다음 세션의 발표가 사업 사례 발표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고 몇 개의 사례만 어떤 사업 성과가 있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사업 사례 소개보다는 이제 코이카가 NTD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혹시 말로만 그치는 거 아니냐, 얼마나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느냐를 좀 같이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또 일정 부분은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홍보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는 수단에서의 사업 하나와 또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작할 동티모르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수단의 사업은 기존의 NTD 사업과 달리 조금 야심차게 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단의 이 사업을 하게 되면 1차, 2차에 이제 이어서 3차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2차까지 사업을 했던 지역이 화이트 나일 지역입니다. 근데 그 옆에 블루 나일 지역이라고 있는데, 블루 나일에서 주혈흡충의 예방과 치료 사업 두 가지 컴포넌트를 가지고 자이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을 수행한 직후 또는 당시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는 사업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으로 안 좋은 실패 사례로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이카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묘안을 지금 현재도 짜내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수단 전체의 범국가적인 서베이를 실시해서 매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4차, 5차 사업의 일리미네이션 전략을 우리 코이카만이 아니라 WHO와 다른 공여국과 함께 현실 가능한 전략을 세보자라는 것을 고민을 했고,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외에 남수단에서 오는 이주민, 그리고 계절별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대상으로 같이 엘리미네이션을 하려고 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동티모르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필라리아시스와 요우지와 장내기생충 대상 사업인데, 프로젝트 사업이 아니라 동티모르 정부와 같이 하는 PBA 접근 방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조금 더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 한두 단계 더 진일보한 사업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조금 더 홍보 차원에서 가져오기도 했고 같이 고민을 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NTD 사업이 저희가 왜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보건팀도 그렇고 코이카에서 왜 이렇게 밀고 싶냐 하면 굉장히 뚜렷한 같은 비용을 투자했을 때 굉장히 뚜렷한 효과가 납니다. 명확한 성과, 사업 효과성을 봤을 때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우수한 점이 많고 또 코이카의 예산 규모로 해서 코이카의 예산 규모와 사업 기간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사업 이펙티브니스에서 가장 우리가 하기 좋은 그러니까 적절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걸 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국내에 세금 납부자들과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국제사회 전문가들과 에비던스로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희 고민입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냐 하면 이거는 이제 NTD이기도 하지만 와시 아까도 이제 와시 사업의 중요성이 와시가 결국 NTD 10가지 정도가 관련돼 있고 SCTD에서 와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와시 사업에 전념을 하고 있고 또 와시 사업이 NTD 또는 질병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사업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이 길어지지만 에티오피아에서 주민주도형 화장실 사업을 과학적 성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DR 콩고에서 주민주도형 약간 그 주민주도형 방식에 더 개선된 화장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화장실인데 현재까지 지금 SDG 앞으로 15년 기간 동안에 국제 보건 분야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화장실이 될 걸로 거의 그러니까 화장실만은 아니지만 화장실이 그 중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미 지금 되고 있고 빌 게이츠와 월드뱅크 그다음에 DFID 이런 기관들이 화장실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한국의 우수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말로만 하는 것은 좀 이제는 그 시기를 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도 과학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서 사업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우리의 전문성을 보여주겠다라고 야심차게 계획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DR 콩고는 사업을 수행 중에 있고요. 에티오피아는 이제 곧 모든 준비를 끝나서 이제 9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식수위생과 NTD와의 관계를 보고 싶어하는 게 국제보건학계의 굉장히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라 코이카도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자랑을 하자면 이런 과학적인 성과관리 방법을 우리가 국제사회의 인증을 통해서 받는 과정이 있고 이거는 잠시 후에 월드비전 팀장님의 발표로 이어지겠지만 가나에서 했던 사업이 이제 CRT라는 기법을 통해서 영향평가를 해서 했고 지금 이제 국제사회 과학 전후를 통해서 리뷰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고 리뷰 보완 요청이 와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DR 콩고에서 하는 화장실 사업은 지금까지 했던 방법론을 조금 더 가장 정교하게 개발을 해서 지금 한 중에 있고 RCT 기법을 해도 된다는 인증을 국제사회에서 이미 받았고 이거 보면 이제 현재 화장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우리 예측으로는 9월이나 10월 또는 늦으면 11월경에 커버리지가 80% 정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면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현재까지 가장 최근에 진행된 화장실 사업에서 가장 잘된 사업이 DFID 수행한 오디사 사업인데 거기서 60%가 채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안팎에 그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만약에 80% 정도 달성되고 화장실이 커버리지가 80%가 됐을 때 주민에게 가져오는 헬스 베너핏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경우 이 사업은 굉장히 SDG 기간 동안에 많은 사회 국제 관계자들에게 거론될 수 있는 중요한 랜드마크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이 사업의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좀 크리에이티브한 메서드를 이제 NTD 분야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의 굉장히 DFID나 빌 게이츠만큼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몇 가지가 달력을 활용해서 약 180회 정도의 반복 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트 매핑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전수조사와 그리고 객관적인
화장실 업테이크와 유틸라이제이션 커버리지를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해서 인프루브된 화장실의 현재 상태를 인포메이션 바이어스, 그러니까 측정 오류 없이 측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만의 그냥 얘기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인증받고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스터디 프로토콜 작성 중에 있고요. 곧 국제사회에서 인증을 받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조금 자랑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미 사업이 종료됐거나 지금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고 몇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DR공에서 했던 말라리아 사업에 이제 모기장을 나눠주고 또 치료제를 나눠주는 이런 컴포넌트였는데, 말라리아의 발생률이 낮아졌고, 그다음에 치명률이 낮아졌고, 그리고 빈혈, 그리고 신생아 또는 영아에서의 말라리아 발생률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뚜렷한 효과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말라리아를 엔티드로 볼 수는 없지만 전염성 질환을 코이카가 그래도 좀 집중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제 니젤에서 수행했던 뇌수막염 예방 백신 접종 사업도 2009년 10년에서 이제 IVA에서 새로 개발한 뇌수막염 예방 접종을 백신을 예방 접종을 했는데, 이것도 국제 과학 저널을 통해서 발생 건수가 굉장히 유의하게 줄은 결과가 보도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잘하는 것이 우리만의 자화자찬이 아님을 나름대로 굉장히 꾸준히 입증하고 그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가나 사업이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슨런을 공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슨런은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기록한 거라고 하기에는 좀 과장이고요. WHO랑 기존의 학술지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공유했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도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우리도 비슷한 걸 느꼈다라고 한 부분만 가져와 봤습니다. 몇 가지만 나누자면, 이 NTD를 그냥 어떤 사업을 할 때 예방과 치료로 인한 그 메디컬한 어프로치를 넘어서 가난이라는 문제가 왜 발생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이 NTD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러너빌리티인데요. 이 SDG에서 강조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헬스 프로모션입니다. 아시겠지만 헬스 프로모션은 굉장히 그 프리벤션과 달리 굉장히 적극적인 점이기 때문에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회피하거나 좀 걸렸을 때 치료하거나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영양 개선이라든가 환경 개선 부분들을 항상 같이 사업할 때 고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NTD를 하는 사업 지역에 지속적으로 전에 발표하신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가난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 NTD가 발생하는 지역이 아무에게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취약계층이 사는 지역의 여러 가지 헬스 시스템이나 인력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취약계층이 사는 지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굉장히 갖춰져 있지 않고 또 보건 인력들이 굉장히 역량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업할 때 같이 고려하고 가능하면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취약한 부분들을 같이 개선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WHO의 NTD 전투 전략 중이 보통 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방 치료는 저희가 들어가지만 그 외에 와시나 환경 개선, 그다음에 벡터 컨트롤은 우리가 코이카 사업할 때도 가급적 최대한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인터섹터럴 컬래버레이션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오는 부분이 다 SDG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과 거의 크로스 커팅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터섹터럴에서 식수위생과 영양 그리고 교육 부분이 굉장히 NTD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약하거나 예방 교육을 할 때 학교를 베이스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같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감염되더라도 그 아이의 또는 그 당사자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 부분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 영양 부분을 고려하다 보면 다시 또 농업 분야까지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섹터럴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우리가 한국이 잘하고 있다, 전문가가 많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양성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통합적인 영역을 넘어서 통합적인 분야의 전문가도 굉장히 더 양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인데요. 인력 저희가 이제 수단 사업 전시회 발표할 텐데 보건 인력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보건 인력을 강화시켜 주는 게 과연 얼마나 가능한가 고민이 필요하고 발표할 때 좀 언급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보건 인력을 양성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취약한 지역에 디스트리뷰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디스트리뷰션한 지역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리텐션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생성과 분배와 잔류 세 가지를 다 고민하지 않으면 사업 기간 동안에 잠깐 그 훈련 몇 번 시킨 거를 가지고 그 인력들이 역량이 강화돼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의 양성과 분배, 리텐션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리더십, 가버넌스 이런 부분은 뭐 나오는 내용이라 넘어가고요.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엔티티 중요하다라는 게 코이카에 속한 저나 또 우리가 지금 이런 발표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에 그쳐버린다면 그거는 수사에 불과하고 그것이 어떻게 결국은 돈이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돈과 인력이 거기에 가야 되는데 돈과 인력 그런 자원이 실제로 쓰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모자보건의 사례처럼 계속해서 이것을 회자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방법을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지금 아까 발표한 BR콩고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성과관리 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예산으로 하고 있는 코이카에서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 하는 방법을 뛰어넘어 볼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고 물론 검증이 필요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얘기는 한데 결핵 사업으로 모로코에서 결핵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지 아닌지를 환자가 시골에 있는 환자가 뚜껑을 딱 열면 그 신호가 중앙 보건소에 메시지가 전달돼서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전환돼서 아침마다 그게 녹색으로 전환이 안 되면 간호사가 계속 환자에게 전화하는 그거를 지금 코이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획기적인 방법들을 사업에 넣게 된다면 우리가 굉장히 다른 기관에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인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 주민의 건강증진에 같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는 이미 설명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공 사례를 이 5가지로 요약하더라고요. 학교를 기반으로 한 매스 대량 투약과 그다음에 범국가적인 캠페인이 있었고 그리고 식수위생의 개선이 있었고 정치적인 의지가 있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인파워먼트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우리가 성공적인 결과를 NTT 분야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 기간 동안에 놀라운 경제 발전이 있었고 많은 지식 수준이 있었는데 이런 경제 발전과 높은 지식 수준이 없는 사업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먹힐지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이식한다기보다는 얻은 교훈들을 잘 반영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개발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